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주의 첫 거래일이죠. 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뉴욕 3대 증시 지수 모두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한 건 지난달 24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에 3대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테슬라가 8%대 급등 그리고 또 다른 전기차 기업인 리비안이 22%대 급등을 하면서 전기차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의 급등세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1% 넘게 상승 중이고 코스닥 지수 역시나 1.4% 정도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호조를 보이는 만큼 여러 가지 섹터들로 투심이 분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8% 급등함에 따라서 오늘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별로 보시면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삼성전자가 3% 가까운 상승, SK하이닉스는 6.6%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외에도 기타 다른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AD테크놀로지와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도 상승률 상위 종목에 포진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CES 2025에서 양자 컴퓨팅 부문이 신설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모습이고 오늘 관련주들 상한가가 또 많이 나왔습니다. ICTK와 아이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상한가 기록했는데 또다시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는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해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증시에서도 2차 전지주들 그 좋은 흐름을 이어받아주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죠. 오늘 에코프로 BM이 2.5% 상승, 에코프로는 4%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섹터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정말 1월 들어서 우리 증시 흐름이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계좌 상황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지금 손실 중인 종목들 얼마나 그 손실을 줄여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또 채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새해 첫이 아니구나. 새해 2주째군요. 그래요? 여러분들 참 시간이 너무 금세 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반갑습니다. 반갑고 이번 주도 수익령과 함께 레드하고 함께 이번 주 시장이 또 어떻게 돌아갈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네. 그리고 오늘 좀 시장이 되게 좋은 분위기죠. 아니, 우리 기자분들 왜 글 안 쓰나? 이제는 미장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왜 기사를 안 쓰는 거예요, 도대체? 그동안 미장으로 가야 한다고 해가지고 미장으로 보내놓고서는 국내 증시가 반등하고 있죠. 결국에는 부랴부랴 던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4년도 12월 달은 외부, 내부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졌을 뿐 여러분들의 종목은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1월 달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낙폭을 축소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환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만큼 최저점을 찍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한번 증시가 고점을 향해 갔다 오면은 저점은 찍을 수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저점을 더 내려간다는 것보다는 고점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고점을 향해서 지수에 따라 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하루하루 불나방처럼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본인들 종목이나 잘 챙기면서 낙폭을 축소해가는 과정부터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장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아직 정치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고 환율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1,469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환율 문제는 전문가님 이제 계속해서 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 되게
예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환율이 뭔가 국제 정세 때문에 저 정도까지 올라간 게 아니에요. 리먼 브라더스 IMF 사태 그리고 뭐 한국 국내 증시가 은행의 뭐 뱅크런 사태도 일어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환율이 너무 쓰잘데없이 1,48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이 환율이라는 건 통상 1년에 60원, 70원만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는 건데 작년 12월 달에 8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이었던 거죠, 환율도.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5만 원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리고 모든 종목들이 다 최저점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하고 외국 증시 해야 한다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국내 증시만의 환경 조건에 안 맞춰졌기 때문에 미증시에 못 따라갔던 것뿐이지 여러분들의 종목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환율 상승 요인 한부터 처음부터 체크해 봅시다. 네. 이 정치, 부안, 소비, 위축 여러분들 이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감이 많아요. 지금 네. 현재. 그렇죠, 여러분들. 뭐 윤 대통령이 저번 주 금요일 날 공수처에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매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반등되었지만은 또 이 체포영장이 어느 정도 끝나면서 중간에 환율도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다 뺐습니다. 그렇죠, 금요일 날. 뭐 다행인 건 금요일 날 갭상승으로 마무리됐지만은 네. 막판에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10% 상승할 수 있는 게 7%하고 6%밖에 상승을 못했던 아까운 시장이었죠. 자, 그리고 이 외국인이 국내 증시 이탈, 환율 상승 이거는 금요일 오늘 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동안 12월 때까지 10월부터 12월 때까지 기술주의 보조금 부분 그다음에 환율이 지정학적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 제가 매번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번 한 10번, 20번 정말 질리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환율이 어느 정도 매도세가 줄어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이고 오늘 1,000억이 매수됐대요. 오늘 2,000억이 매수됐대요. 아유 오늘 3,000억이 매수됐대요. 이렇게 해서 지수가 상승하는 것보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 줄어드는 게 보여야 시장이 반등될 수가 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소폭 매수세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겁니다. 많이 들었다는 것보다 매도세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미중 갈등의 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 위안화가 약세되면 반대로 달러가 상승한대죠. 그렇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 부분도 역시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미중 갈등 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위안화가 약세되면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어떤 거로 싸우느냐? 그게 중요해요. 반도체로 싸우느냐? 2차 전지로 싸우느냐? 아니면은 드론으로 싸우느냐? 아니면은 뭐 항공으로 싸우느냐? 그게 중요해요. 만약에 항공이나 전치 분야 쪽으로 싸운다고 하면은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반도체 2차 전지로 무역 분쟁을 하겠다.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무역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환율은 올라가도 우리나라 기술주들은 반사이익으로 올라갑니다. 네네. 그러면 지수도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네. 이 부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 기준금리. 내가 걱정되는 게 이 니케이. 일본 사람들이 좀 걱정해요. 일본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빨리 인상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상을 못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제가 제주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제주에서 돈 쓰는 거하고 일본에서 돈 쓰는 거하고 일본에서 돈 쓰는 게 그나마 더 싸다고는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본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일본 여행 못 가요. 여러분들 일본에 가가지고 라면 하나 3,000원짜리 드시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여러분들 기준금리 일본이 인상을 안 하면은 일본에 가서도 여러분들 컵라면은 5,000원에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컵라면 5,000원이요? 네,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번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는 없는 거죠. 중간에 흔들어대고 겁을 주는 거는 그 중에서 요소는 일본 기준금리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준금리를 플러스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심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그동안 환율을 올렸던 요소들에 대해서 4가지 정도를 체크를 해드렸는데 일단 여기서 보시는 위에서 3가지 요소들은 조금씩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의 권한을 경찰에 넘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 오늘 또 8인 체제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고 그동안 너무나도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제는 환율이 고점은 찍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 환율의 상승을 또 불러오기도 했었는데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다 보면 외국인들도 다시 매수를 해 나갈 수가 있겠죠. 오늘도 소폭이긴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477억 원 가량의 코스피 지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환율의 하락을 조금씩 더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요소,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른 위안화 약세, 여기에 우리 원화도 동조화가 되면서 사실은 원화까지 약세를 불러올 수가 있는 요소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우리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주가에는 위기가 되겠지만 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은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걱정한 시간에 그냥 차라리 맛있는 거나 드십시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것 드시고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 기분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연이 되면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원화도 같이 약세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번 한 주의 일정을 보시면 굵직하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입니다. 아니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FOMC 회의록, 12월에 열렸던 FOMC 회의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회의록이 공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의 12월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표를 통해 제조업 업황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확인했는데 이제는 미국의 경기가 어떤지가 중요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률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제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로 우리 더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굵직한 두 가지 뉴스를 좀 가져왔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 중이죠. HBM4 제품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로직다이라는 제품을 시험 생산에 돌입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시험 생산이 완료가 되면 고객사에 보내서 테스트를 시작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모레 열릴 CES 2025에서 업계 최초로 HBM3 16단 제품을 공개한다라고 해요. 반도체주,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동반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SK하이닉스가 CES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 12단이라는 거는 하이닉스가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옛날부터 언론에다가 HBM 12단짜리를 만들고 있다.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6% 정도 상승한다. 이것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무겁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가벼운 게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더 갭상승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12단 말고 16단 공개한대요. 16단입니까? 아니 12단이든 16단이든 똑같아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이게 같은 경우는 환율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환율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말입니다. 트럼프가 보조금만 가지고 협박했을 때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와서 엔비디아가 10% 올라가도 하이닉스 꺾고 하셨어요. 그걸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CES 때문에 지금 모든 반도체가 CES 때문에 반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CES가 여름 때도 열리고 있었는데 그때 다 주가 망가졌어요. 보조금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CES보다는 환율 부분은 그동안 저항이 막혀있던 매수세가 환율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하면서 같이 HBM 장비주들인 DI, 테크윈, 네오셈, 미래반도체, 한미반도체, YC가 같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재료들도 없지는 않지만 언제는 재료가 없어서 못 올라갔습니까? 그럼요. 그런 재료들보다는 환율이 조금 상승 압박이 이제는 어느 정도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저항을 좀 뚫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이 로직 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전 세계에서는 4mm 나노를 만들 수 있는 데가 TSMC하고 삼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HBM4, 즉
이번에 하이닉스가 HBM3 16단을 공개한다고 했지만은 네. 16단 다음이 HBM4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HBM4 두뇌에 필요한 이 3mm 나노, 요지 따위에 필요한 게 3mm 나노 기술이에요. 즉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하이닉스한테 없는 게 삼성전자한테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한 3달 전, 4달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삼성은 AI 기술에 적합한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따라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4mm 나노를 만들 수 있는 게 삼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삼성이 4mm 나노로 HBM4 모델에 더 확실한 인증을 끌어모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상승할 때는 같이 상승하는 종목이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YC입니다. YC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DI 그다음에 미래 반도체입니다. 즉 삼성이 만약에 HBM을 솔직히 인증까지 가려면은 못해도 한 7개월, 8개월 걸려요. 하지만 주가는 미리 기대감이죠,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즉 이 삼성전자가 만약 HBM 쪽으로 엔비디아하고 더 가까워지고 있다 하면은 미래 반도체하고 YC가 갭상승이 됩니다.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갭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는 게 한미 반도체죠.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는 YC 미래 반도체 움직이고 하이닉스 움직일 때는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테크윙 이렇게 같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 차트부터 볼까요? 자, 삼성전자부터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지금 2.6% 상승하면서 55,900원 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삼성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삼성은 64,000원에서 66,000원까지도 못해도 2월달 안에는 끝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환율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자세히 제가 좀 공부를 해보고 이게 체크를 해본 게가 환율이 1,200원까지 안 떨어지더라도 환율이 1,300원 중반대만 떨어지더라도 삼성은 7만 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환율이 1,468원인가? 67원 정도 돼요, 지금. 네. 근데 이 환율이 이미 높은 곳쯤에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뺐던 만큼 또 환율이 또 이렇게 빠질 때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1,460원에서 만약에 1,400원이 깨지기만 해도 삼성의 6만 전자까지는 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간에 또 이 국제 정세에 따라서 환율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국제 정세에 따라서 올라가더라도 조금 눌리더라도 어차피 삼방으로 열려 있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삼성은.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이 환율이 국제 정세에 따라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눌려 있어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이런 얘기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8만 원대 후반에 물려 계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몇 년 전에. 네. 몇 년 전 8만 원대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 거고. 만약에 그분들 타투하고 싶으시면은 7만 후반대까지 분할 매수로 편단가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못해도 8만까지는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이 솔직히 10만까지 갈 수 있다는 거는 좀 무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만약에 HBM이 금방 4 모델이 엔비디아한테 인증이 받았다고 하면 10만 전자도 넘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후자인 것 뿐이고 지금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지금 8만 10월달 가격까지가 못해도 28% 정도가 더 상승해야 돼요. 네. 삼성이. 그러면 한 달에 못해도 5%, 6% 정도 상승한다고 하면은 중간에 환율로 인해서 중간에 좀 눌려 있다고 하더라도 못해도 2월달에서 3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환율이 낮아지면서 트럼프 시대에 중국하고 반도체 분쟁으로 인해서 삼성이 반사 이익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7월달에 HBM 엔비디아한테 납품 안 해도 삼성이 8만 원대였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거는 즉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면서 미국 반도체 주들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던 거죠. 근데 그때는 보조금 때문에 계속 빠졌습니다. 보조금 때문에 빠지니까 HBM 엔비디아한테 납품 못 해가지고 빠지고 있다.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엔비디아한테 납품 안 해도 올라가고 있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좀 눈치 좀 생기셨습니까, 여러분들? 눈치 좀 생기셨어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미증시가 올라가도 반도체도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오늘은 2.7% 상승 중이고 SK하이닉스는 6%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비교적 몸집이 조금 더 작은 SK하이닉스의 상승률이 더 높긴 하지만 전문가님은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조금 더 유망하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내가 딱 한마디만 합시다. 네. 아니 저건 제가 이 삼성전자 제가 이 반도체 유통신망 분들하고 같이 이걸 한번 전략적으로 짜봤어요. 네. 근데
이 어려운 시대에 정치 테마주 올라가고 다른 테마주 올라간다고 삼성전자 들어갔다고 엄청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단순히 본인들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운에 맡겨가지고 수익이 난 거고 지수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올라가고 지금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네.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매번 올라가던 것만 사면은 수익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우량주 위주로 좀 누리더라도 안전하게 편입돼서 가는 게 맞는 거죠. 아무리 중소형 종목도 테마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해도 지수가 만약에 2,800, 2,900, 3,000 가더라도 지금 자극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뭐 아니면 백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왜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조금 더 유망하게 평가를 하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근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뭐 이제 CES 2025에서 SK하이닉스가 공개할 제품은 16단으로 쌓아 올린 HBM3E 제품입니다. 무슨 그리고 젠가 게임도 아니고요? 16단씩이나 쌓아 올리는 거 대단한 기술이죠. 젠가 그런데 게임. 지금 현재 제품이 HBM3 제품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미래에 우리가 더 발전된 기술을 만들고 있는 게 바로 HBM4 제품이죠. 삼성전자가 사실은 HBM3 제품에서는 패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로 다음 제품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HBM4 제품인데 이번에 시험 생산을 돌입을 하고 만약에 테스트를 고객사에 넘기게 되면 테스트 통과까지 한 7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올해 안에 뭐 HBM4 제품이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납품이 될 수가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겠죠. 이런 부분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높은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격렬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사이익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것도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를 픽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네. 제가 지금 또 생각나는 게 아니 만약에 그럼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야 엔비디아 고점에서 빠진다고 하더라 그럼 삼성도 빠지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밤에 잘 때 너무 걱정이 많아서 수면제 좀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수면제를 먹고 주무셔야 너무 된다. 노시청사하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거 미리 걱정해가지고 말이야. 그러고 나서는 올라가면은 역시 저 레드님이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또 종목이 떨어지면 저 사람 방송 보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고점을 향해도 고점을 향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브로드컴이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의 대항마고 그다음에 브로드컴의 관련 세터들이 갑자기 생각 안 나나. ASCI 그 뭐죠? ASIC 반도체 설계 기술. 반도체 설계 기술이 에이징엔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설계 기술에 따른 ASCI로 인해서 ASIC. 뭐라고요? ASIC. ASIC.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 ASIC로 인해서 에이징엔드라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이 브로드컴이 향후 엔비디아를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작년에는 엔비디아가 머리끄댕이 잡고 이 브로드컴 머리끄댕이 잡고 이 한쪽에는 인텔 머리끄댕이 잡고 또 한쪽에서는 이 발로 이게 인텔 TMC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잡고 브로드컴이 아모디스를 잡고 또 발로는 TSMC 가고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네. TSMC는 브로드컴하고 외주 제작으로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죠. 브로드컴의 제주 쪽으로 더 많이 하는 거는 삼성입니다. 이거 모르셨죠, 여러분들?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났어요. 브로드컴이라는 게. 그리고 이 브로드컴으로 인해서 파운드리 그리고 이 브로드컴으로 인해 가지고 외주 제작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다. 단지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낮으므로 하이닉스 상승력이 턱봐야겠지만 안전한 거는 삼성이 하는 거죠. 좋습니다.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삼성전자가 안전하다는 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의 새로운 대항마로 떠오른 바로 브로드컴에 더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주가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 주가도 따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올해에는 조금 더 주가 활약을 좀 해주길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전문가님의 전망으로는 일단은 두 달 안에
삼성전자 주가가 64,000원에서 66,000원 정도는 회복이 될 수 있고 왜 긁으시죠? 뭔가 또 쫄리네요. 그리고 전문가님이 그 막 혹시 8만 원대 후반에 물려 계신 분들 평단가 아까 78,000원? 네. 78,000원 정도로 평단가 조절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바로 편단가 조절하지 마시고요. 네. 통신망에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하세요. 지금 또 편단가 조절했다가 나중에 또 떨어지면은 아이 저 얘들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또 올라가면 가만히 있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방송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님이 팍스 통신망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24시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시청자가 나한테 그러더라. 네. 휴게소 톨게이트 직원보다 더 많이 상주하고 있다고 통신망에서. 톨게이트 직원보다 더 열일을 하시는 아. 저희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 저희 오랜만에 통신망 입장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요. 전문가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저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비추시면 지금 바로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정말 밤늦게 미국 증시 상황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뭐 시도 때도 없이 많은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10시 반에 미증시 하면은 좋은데 11시 반이 가지고 아주 집에 늦게 퇴근해요. 아주. 아유 서머 타임이 끝나가지고 네. 이제 좀 더 늦게 열리죠 미장이. 네. 전문가님이 요즘에 더 늦게 주무신다고 하소연을 하셨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전문가님 그렇게 하시고 또 욕도 먹는 게 전문가의 숙명입니다. 아 그렇죠. 욕 많이 먹어야 살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랑도 많이 받고 있기 아, 때문에. 사양도 많이 받고 난 사양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와이프한테 사양 받으면 더 좋을 텐데 말이야. 네, 어쨌든 저희가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4년 동안 방송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문가님이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자고 하셨어요. 네. 뭐 맨날 그렇긴 했지만 일단 방송 시간이 이제 벌써 절반이 흘렀기 때문에 아니 12월 때 그런 사건이 터질지 누가 알냐고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돌발 악재들이 많아서 뭐 그리고 환율이 그 정도까지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저는 사실 2차 전지 종목들이 그 기업의 무슨 부사장이든 회장들이 다 횡령해도 이 정도 주가까지는 떠지진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12월 달에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리비안 같은 경우가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 걱정했던 게 장 끝나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이고 아직까지 시장이 더 올라가려면은 정상적인 부분에 필요한 확인은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등이하고 지금부터 바닥에 올라간다고 현금 쓸 생각하지 마라. 어차피 3방은 열려 있지만 중간에 아직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저녁에 아나운서님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 오징어 게임을 다시 한번 보고 있었어요. 보면서 미증시도 이제 좀 체크했거든요. 근데 리비안 주가가 20% 이상 상승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테슬라도 7% 6% 정도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테슬라 8% 와, 급등하는 그리고 거. 유시드도 막 4% 상승하고 그래요. 있고. 이야, 막 이렇게 되면 이야, 막 월요일날 막 2차 전지 판등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앞부사 네. 갑자기 뭔가 계속 속보 같지도 않은 속보가 계속 떠요. 그거 봤는데 공수처 월요일날 부가지수성, 공수처 월요일날 뭐 안전을 유의해서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윤 대통령 영장 집행 기각. 그 중에서 그나마 주말에 그나마 시장에 도움되는 거 여러분들 네. 시비 거지 마세요. 네. 정치적인 부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증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일요일날 그나마 조금 긍정적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다가왔던 게 영장이 어느 정도 영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영장 신청에 대해서 지연을 좀 원했는데 그 부분이 기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율이 지금 반반이란 말이에요. 리비안 주가로 인해 가지고 오늘 장 초반에 에코캡이 20% 이상 상승했어요. 근데 오늘 윗골이 다리고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지금 장 초반에 환율이 좀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하다가 지금 또 환율이 내려가면서 2차 전지 중도하고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네. 잘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수많은 시청자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해줬고 이거는
우리 윤지연 아나운서도 얘기 안 해줬고 오,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네네, 이 빨리. 부분은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자,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네. 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자, 2차 전지 이 대표주들이 에코프로가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있고, 에코프로머티가 있고, 포스코 그룹이 있고, NNF가 있고, 삼성 SDI가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더 이상 무거운 종목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저번 주에 못해도 10% 이상 상승되었고, 에코프로가 13% 정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그동안 한국 증시가 망해가지고 2차 전지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잘못된 거였어.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환율 부분이 높았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의 리스크 그다음에 보조금 부분 블랙 먼데이까지 인해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다 빠졌던 것 뿐입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환율이 조금만 내려가도 그렇게 갭상승이 됐으면은 지금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갈까요? 더 이상 올라가더라도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환율이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의 어차피 주가는 더 갭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에코프로비엠보다. 네. 왜?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1월달에 이사 가요. 이사 가요. 코스닥하고 이혼하고 코스피하고 재혼하러 가요. 에코프로비엠은. 이번 달이에요. 이제 정말 얼마 안 그래서 남았어요. 에코프로비엠 이제 재혼하러 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 코스닥을 지키는 거는 이제 민망인이라고 하나요? 미망인이라고요? 민망인이 에코프로가 남습니다. 에코프로가 네. 미망인이 됐다. 네, 즉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에서 같이 부부로 생활했다가 네.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하고 바람 펴가지고 코스피로 가고 에코프로가 코스닥에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 보면 이 코스닥부터 살려야죠. 그렇죠? 자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이제 코스닥의 2차 전지 대장은 에코프로 하는 거죠. 네. 자,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떠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별할 때도 말입니다. 누가 먼저 떠나가지고 미련을 가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부부였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쪽 와서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쪽에서 상승한다고 하면은 NNF하고 모든 2차 전지 종목들도 상승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 20% 빠진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그러면은 이 코스닥에서 지금 현재 2차 제약바이오도 있지만은 2차 전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혼자 단독으로 상승할 수가 있고요. 저번 주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렸던 게 다 맞춰진 상황이었어요. 저번 주 금요일날 13% 상승했죠. 더 이상 무거운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무거운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몇 프로까지 상승했죠? 최대? 6%까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쵸? 여러분들. 왜? 굿장이 맞장이 하면서요. 여러분들. 근데 상승하잖아요. 또 내일 굿장 망하지만 이제 미증시 또 유행이다. 뭐 이런 소리 할 거예요? 이런 소리 할 거예요? 아 그럼 미증시가 가든지 자신만만하면은.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에코프로가 계속 갭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코스닥도 같이 상승하겠죠. 에코프로만 상승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우량주만 상승했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2,700을 찍어도 2년 전에 2,700 찍은 거하고 지금 2,700 찍은 거하고 느낌이 안 와.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우량주만 올랐기 때문에. 우량주만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량주하고 중소형주가 같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은 에코프로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 이 부분 확실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솔직히 에코프로 머티보다는 에코프로 BM이 향후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에코프로 BM은 사실 내가 에코그룹한테 좀 불만이 있는 게 있어요. 왜 자꾸 12월 달에는 수주 계약은 없고요. 연탄만 배달하는 거야. 연탄 어디 기부, 연탄 저기 기부, 저쪽에도 연탄 기부. 연탄 기부해 그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사실 저는 뭐 솔직히 연탄은 못하지만 이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주가 부분에서 얘기하면은 연탄만 배달하다가 이 연탄에 따라서 차트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앞으로 향후 솔직히 떨어지니까 그만큼 많이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네. 10월달 20만 원 정도 터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에코프로비엠도 20% 정도 올라가면 이 단지 코스피 쪽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 아니더라도 에코프로비엠으로도 같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월봉인가요? 네. 일봉인가요? 월봉이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차트가 약간 좀 진짜 뱀 같아요. 진짜 뱀 같아요. 뱀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번 연도에 뱀의 해였죠. 네. 뱀의 해죠, 여러분들. 네. 뱀의 해면은 뱀의 꼬리만큼 어느 정도 그 꼬리가 N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뱀이 N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N자 방식으로 에코프로비엠도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하지만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말씀드린 거는 에코프로비엠은 못해도 20만 원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에코프로 모티는 빼버립시다. 그래요. 에코프로 BM만 보셔도 된다. 네, 그리고 이 NNF. 자, 여러분들 NNF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테슬라는 NNF 없으면 단가 조절 못해요. 오, 여러분들. NNF가 그동안 최근에 2달 전에 12만 5천 원까지 찍었고 지금 현재 NNF가 계속 저번 주 5%, 오늘 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40% 정도가 많이 빠졌다고 하면 10% 빠져서 30% 남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앞으로 환율만 떨어지더라도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입 조용히 닫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또 트럼프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왜? 트럼프가 2차 전지 폐지한다고 했었습니까? 폐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과도하게 가짜 뉴스를 퍼부었던 것 뿐이에요. 2차 전지 부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래 트럼프로 인해서 2차 전지가 더 많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드론 쪽으로 얘기했지만 방위 산업 쪽에서는 원통형 배터리도 필요합니다. 네. 원통형 배터리도 필요하고 그 원통형 배터리에 정말 음극 기술이라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 음극의 전해액까지 같이 혼합을 시킬 수 있는 게 하이니켈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하이니켈을 가지고 있지만은 NNF는 하이니켈 함량은 98%까지 올라갔고 에코프로비엠은 94%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더 거대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수주 계약은 NNF가 더 많네. 에코프로비엠이 삼성하고 40조 원인가 그 정도 계약한 게 작년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주가라는 거는 계약으로 통해 가지고 주가가 한번 갭상승되는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향후 이 소재가 향후 어떻게 정치적인 부분으로 도움이 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까지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예전에 소연 아시죠? 소연. 소련. 러시아의 옛 모델이 소연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소연이 첨단 과학 쪽은 더 앞서갔거든요. 근데 이 소연 쪽에서 예전에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미래 첨단 소재에 제일 필요한 게 원통형 배터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통형 배터리로 인해 가지고 향후 다시 한번 기대감이 NNF는 저는 13만 원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자, 여기서 좋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사실 좀 시간상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빼겠습니다. 삼성 SDI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다가올 겁니다. 이제 빠르게 양상을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거래처를 다 뺏겼어요. 지금 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따라잡으려고 하듯이 삼성 SDI도 원통형 배터리 분야에서 LG엔솔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리고 또 다시 테슬라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계약을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더 싸면 삼성 SDI하고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관련주의, 원통형 관련주도 다 체크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일단 제외시키고요. 자, 우리 종목 미운 오디 새끼 TCC 스틱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늘은 2.6% 정도 상승 자, 오늘 중이네요. 2.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지금 TC 스틱이 60만 원이 한다. 6만 원까지 가려면은 못해도 지금 49% 정도, 48% 정도가 상승이 돼야 돼요. 전문가님 100% 올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예? 100%. 100%요? 지금 3만 원이 좀 안 되거든요. 차트상으로 얘기하면 100%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갭상승하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TCST 같은 경우는 네. 이 6만 원까지 가려면은 못해도 중간에 기술점 만들기 제일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갭상승보다는 못해도 12월 달에 20% 빠졌고 12월 달에 20% 정도가 빠졌죠, 여러분들. 12월 달은 트럼프 보조금으로 인해서 빠졌고 12월 달은 정치적 리스크로 빠졌습니다. 근데 1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10% 정도 올라갔으니까 12월 달에 낙폭을 회복하려면 10%만 더 회복하면 돼요. 여러분들 10%만 더 회복하면 돼요. 그러면 12월 달에 낙폭이 해제가 되면은 그때는 못해도 차트상 40%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올라가면은 이 원통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매판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한국 상황이 안 좋은 만큼 한미 친화적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미 친화적 발언에 다시 한번 한국하고 미국이 우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 하면서 그 기대감 형성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이번 6일날 입국을 합니다.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해결책을 또 가지고 올 것이고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동안 과도하게 빠진 만큼 과도하게 상승할 수가 있으니 이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4680 양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 TCCT 2월달 월봉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차트상 2월달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2월달에는 원통형 배터리 하나만으로 70%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2월달에는. 2월달에 여러분들한테 마우스 찍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저 때는 삼성 SDI가 4680 원통형 배터리 부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양산에 대해서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 계획을 밝히니까 그때 70%까지 상승이 됐던 거죠,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번 달, 다음 달까지 기술적 반등을 제가 지금 계획적으로 얘기하고는 있지만은 삼성 SDI가 언제 발표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LG 엔솔이 10월달에 발표될 때는 그때는 금투세하는 영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40% 정도밖에 상승 못했지만 이번에 삼성 SDI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4680 원통형 배터리로 인해서 TCCT 니케동 금간판을 삼성한테 납품을 하니까 단독으로 갭상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만 빠지고 했지만 솔직히 뭐 비상계엄 누가 예상했어요? 그리고 누가 솔직히 환율이 요 정도까지 누가 예상했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전문가라고 해도 예상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빠질 땐 빠지더라도 빠진 이유를 알아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둔화되면 또 다시 상승할 수가 있다. 그 현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TCCT 맞춰가지고 갈 거고요. 다음부터는 내가 이거 보니까 이 나만의 그 악재가 있는 것 같아. 한국으로 들어간 종목들은 계속 해야 하고 이 알파벳하고 한국어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이제 종목 진입 안 하려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전문가님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한 요소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돌발적인 악재로 인해서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빠졌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는 게 반도체와 2차 전지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사실 2차 전지주의 주가에 굉장히 악재였던 부분이 트럼프의 당선이 아니었습니까? 트럼프가 2차 전지 주가를 많이 눌러놨지만 오히려 반대로 트럼프로 인해서 2차 전지주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이 약간 축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IRA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화가 됐을 때는 너무 컸던 실망감이 조금 돌아올 수가 있다,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에서 향후 20만 원까지도 주가 회복이 가능하고 LNF는 13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바로 또 선두 주자인 LG에너지솔루션을 따라잡기 위해서죠.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저희 공략주인 TCC 스틸이라는 종목이 지난해 2월입니다. 고점 기준으로 한 달 동안 70%가 급등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 개발 관련된 소식이 들려왔을 때 TCC 스틸도 함께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삼성 SDI가 1분기 중에 이 원통형 배터리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양산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뉴스 언제 나올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이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얘기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 문장만 말씀드릴게요. 뭐 리비안이 지난 금요일 주가가 24% 급등을 했죠.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도 긴밀하게 협력 중이지만 리비안에 앞으로 5년 동안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공급하겠다 이런 계약 소식도 들려줬으니 리비안 관련해서도 LG에너지솔루션 좋은 재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벌써 저희 방송 시간이 7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단 오늘은 2차 전지 섹터 중에서도 리튬 관련해서 관련주들도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지난주에 들려왔던 소식인데 중국이 배터리 광물 기술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인데 전문가님이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게 바로 리튬주라고 하셨어요. 리튬 관련주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잡주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잡주. 자, 여기서 에코앤드림. 네. 그다음에 그냥은 올라가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은 좀 뭔가
좀 그래요. 네. 에코앤드림, 그다음에 강원에너지, 네. 그다음에 EV 첨단 소재, 오. 하이드로 리튬하고 리튬 포스도 원래 괜찮은 종목인데 좀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리튬 쪽에서는 에코앤드림, 강원에너지, EV 첨단 소재, 그다음에 엔캠. 저는 엔캠은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엔캠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 왜냐하면 전액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제일 많이 축소가 안 될 게 엔캠입니다. 그리고 엔캠이 전액 관련주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엔캠은 계속 유심히 체크하고 했었고요. 사실 테아사이어스 이것도 좀 그래요. 지오리 에너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오리 에너지도 수산 리튬 쪽으로는 현재 단독 최고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오리 에너지 괜찮고요. 그러면 광무도 괜찮고요. 광무도 괜찮고 나머지는 뭐 보지 맙시다. 좋아요. 리튬 관련주 중에서는 괜찮은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네요. 에코앤드림과 강원에너지, EV 첨단 소재, 엔캠, 지오리 에너지와 광무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제 좀 새로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고 관련해서 통신 장비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장에는 또 그 사이버 보안 관련주로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시진핑이 나섰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네. 시진핑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안 돼요. 암호화폐 올라가면 안 돼요. 네네. 왜냐하면은 암호화폐가 올라가면은 시진핑의 디지털 달러가 전 세계 기축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올렸던 거거든요. 왜? 달러가 전 세계 기축인데 달러를 지금 현재 미국은 디지털 달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올려놨는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디지털 위안화가 되지가 않으면은 무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깎아내리려면은 양자 컴퓨팅을 어느 정도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양자 컴퓨터 쪽으로도 계속 움직일 수가 있는데 네. 솔직히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KCS, 뭐 우리오, 뭐 코이버, 솔리드 이런 종목들도 다 올라갔지만 야니스가 상한가를 갔죠. 여러분들. 네네. 사실 수급들이 그동안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많이 수급적이 쏠리다 보니까 이번에 후반주 야니스가 상한가를 갔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CES 2025 양자기술 세션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양자 컴퓨터가 올라갔다는 것보단 양자 컴퓨터를 시진핑에 의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니 무슨 CES는 한 4번, 5번만 열리면은 모든 주가 다 올라가겠네. 안 그래요? 사실은 CES는 크게 관련이 없다. 가격은 관련 없어요. 네. 아니 CES 뭐 그렇게 따지면은 1년에 한 10번만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 그냥 한 4천, 코스피 지수 한 4천 가겠네. 그렇게 너무 대충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이번에 뭐 반도체 굴기에 이어서 양자 굴기에 나선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금요일에 짧게 드렸는데 바로 그 이유가 여러분들 암호화폐가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게 바로 양자 컴퓨터의 기술로 암호를 풀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양자 컴퓨터가 이 암호화폐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잠깐만. 제일 중요한 건 네. 방금 많이 잘했어요. 네. 양자 컴퓨터가 암호를 풀면은 비트코인도 뚫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업비트가 있는데 북한한테 해커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죠? 양자 암호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암호화폐에 대해서 뚫릴 수가 있다. 이게 우려가면 암호화폐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는 그들만의 연역세계이지만은 어느 정도 양자 컴퓨터 역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본인이 양자 컴퓨터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암호화폐보다 미국의 아이온큐를 사기 바랍니다. 나는 뭐 암호화폐 떨어지든 아니든 3억 가든 4억 가든 나는 암호화폐만 할 거야 하면은 그분들 암호화폐 하세요. 하지만 이 암호화폐라는 게 언젠가는 뚫릴 수가 있다. 그 불안감에 악재가 또 쏟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나는 마음 편안히 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 미국의 양자 암호 관련주 종목들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마음이 편할 거예요. 저 미국 시장으로 가라고요, 전문가님? 안 되죠. 하지만 암호화폐 사고 싶으면 우리나라 한화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 이런 거 사는 것보다 미국에 그걸 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코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것보다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 대장주인 미국의 아이온큐라는 주식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할 말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벌써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됐어요. 그래도 저희가 오늘 방송 마치고 내일 또 찾아오거든요. 내일 12시에도
내일도 저희 방송 보러 꼭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